흑염소 좋은 거 아시죠? 흑염소 탕제인데요. 미네랄 풍부하고요. 단백질, 비타민, 화학 성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개월 플러스 2개월 이벤트입니다. 요거까지 서비스해 주네요. 녹용 홍삼 30일치 파격 할인입니다. 전화하세요. 네. 아이고 점점 더 갈수록 국가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하고요. 국가의 원로로서 가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제 뭐 하다 이 문재인이 회고록을 써가지고 이 회고록이 여러 방면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선 회고록을 이렇게 일찍 써도 되나요? 아니면 이게 일찍 쓴 건가요? 보통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회고록 어느 정도 후에 쓰나요? 뭐 역대 대통령들 그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도 다 뭐 퇴임하고 몇 년 안에 썼으니까 예. 뭐 그게 자유지, 자유. 아니 근데 이거 우리나라가 조금 급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쓰느냐. 그게 문제죠. 그게 이제 기준이 되죠. 예. 이 뭐 저 경우를 그게 뭐 빗댈 수는 없지요. 저는 뭐 실패한 정치인이니까. 아유 실패하다니요. 아니 실패하고 실수만 한 정치인인데. 근데 이제 이 유명 출판사가 네. 자서전 내지 회고록을 예. 내자고 이제 많은 권유가 있었는데 내가 거부했어. 안 내기로 했어.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고 예. 아 이거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쓰기가 어렵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 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변호사님? 안 해야 되겠다 하면 다 털어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회고를 낸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그 굳이 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제 기사에 나오는 그 논란이 된 건 보셨? 예, 잖아요. 논란이 된 게 제일 첫째로 예. 그 김정숙 여사의 이 타지마할. 영부인의 성공한 외교다. 야, 그걸 그렇게 이제 자화자찬을 했더라고요. 인도 방문인데 네. 그 사실관계가 인도의 그 허황후 예. 우리나라의 김수로 왕의 부인이었던 허황후의 그 고사가 있는가 봐. 예. 그 황후의 무슨 기념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참석했다. 근데 당초에는 인도에서는 초청하기를 우리 외교부 장관이 가기로 돼 있어서 그렇게 이제 외교부에서 다 조율을 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이제 자기가 가고 싶으니까 인터셉트죠. 진짜 가로채기를 해서 김정숙이가 이제 간 겁니다. 갔는데도 그 일정도 논란이 좀 많이 됐어요. 뭐 일정이 그 허황후 기념식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타지마할 네.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버렸지요. 무갈 제국 황제 부인의 무덤인데 그 당시로서는 뭐 전 세계의 이 토목 기술 총동원해가지고 네. 너무 아름답다 그래요. 그림으로 봐도 그래요. 그래요. 그림으로 본 사람은 누구든지 한번 현장을 가보고 네. 싶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당초에는 인도 정부가 허황후 그 행사에 네. 그 얼마 전에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일이 있어요. 네. 대통령 부부가. 근데 그 뒤에 요거는 이제 작은 행사니까 이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외교부 장관이 바쁘니까 문화부 장관, 그러니까 문화 관련이니까 그렇게 이제 다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난데없이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가 간다. 그 인도 정부가 확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자, 김정숙 여사가 거기에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초청도 없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이번에 허황후 기념행사에 초청합니다. 아니 초청장이 없었거든요. 없어요. 네, 없었다고.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변형시켜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첫째 어긋난 일이고 예.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감으로써 엄청난 국고 낭비가 있었지요. 예.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어. 예. 전용기를 띄우고 경호관이 14명. 그다음에 그를 수발하는 청와대 직원 등 공무원이 한 10명. 그리고 문화부 장관이 가니까 거기도 몇 명 따라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관이. 예. 원래는 장관이 가면
민항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 경비도 뭐 10분의 1도 안 듭니다. 그렇지. 네. 서너 명 데려가는데 이게 40명의 대통령 전용기를 띄운 매머드 관광단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무례한 짓이고 국고 낭비이고 외교 관례도 어긋나고 인도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1. 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을 회고록에 쓴 대로 대통령 부인의 이 독립한 그 외교, 성공한 외교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김정숙 여사를 대통령의 특사로 임명해야 돼. 특사. 네. 제가 제 주위에 어저께 이렇게 뭐 커피 마시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모두 특사요 하고 웃더라고. 특사. 그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주체가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가족일 따릅니다 이게. 대통령 부인이 공무원입니까? 특사 자격으로 가게끔 해야 되죠. 대통령 부인이 공무원이냐 이 말이야. 공무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를 따라서 청와대에 들어간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일원이니까 그러니까 독립된 주체로 무슨 국사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려고 그거 책임이 부여돼 권한과 책임 부여돼야 되면 대통령의 부인을 특사로 임명할 수 있지요. 네, 그럼요. 근데 이 경우에 그 특사로 임명할 수 없는 게 그게 그 행사의 실질로 봐가지고 대통령 부인을 특사로 보낼 만한 행사가 아니다 이거야. 그게. 그렇죠. 예. 행사 등급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특사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해서는 안 될 경우에 해당하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순전히 이 개인 자격으로 특별히 초청되지 않은 이상 거기는 안 가야 할 자리다. 네. 그 장관급이 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인식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자기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문제가 잘 터졌다고 생각해요. 예. 앞으로 어떤 헌법 체제가 되든지 간에 국가 최고 지도자, 국가 원수는 탄생하기 마련이고 그 앞으로 탄생할 대통령 또 국가 원수가 그 가족 문제, 부인을 어떤 지위에 놓아 가지고 이 외교 행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게 이번에 하나 테스트 케이스, 시범 케이스 그리고 반성 케이스로 삼아야 돼. 이런 예가 없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예. 작년에 캠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우선 얘기. 네.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한국, 일본, 미국 대통령 총리 대신 이 미국 대통령 세 사람이 회담했잖아요. 네. 거기 부인들 안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국빈 방문 이러면 초청국에서 대통령 부부 이게 명기해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만 갈 수 있고 안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 나라에 특화된 지정을 받거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그 사례가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유엔에 갔었죠. 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에 네. 유엔 아동 구호기금 총회에 연설하러 갔었죠. 특별 연사로 초청돼가 네. 갔. 이희호 여사는 이화대학교 교수 출신이고 평소에도 국제관계가 그런 넓은 인간관계가 있었고 국제기구하고도 연관에 있는 관심을 가져왔던 그런 분야니까 그거는 유엔 기구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네. 한국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부인을 초청한 게 아니고 이번에 그 타지마할 간 김정숙 여사는 한국 대통령 부인 자격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호 여사는 순전히 개인 자격으로 그것도 유엔 기구에서 특별히 개인 자격으로 초청했다. 그 당당히 가서 연설하고 왔다. 요게 이문을 이렇게 설명해도 이문을 가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례 내가 두 개를 네. 들겠습니다. 하나는 미국 사례, 하나는 중국 사례인데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 여사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미 연방 정부의 사회교육 분야의 연방 정부의 그 분야의 직책을 맡았어. 그러니까 공직을 맡은 거예요. 예. 그건 대통령이 사인해서 임명한 것이.
그래서 대통령 임기 동안에 그 직책으로 아주 활발한 이 사회 활동, 공적 활동을 했어. 그거는 연방 정부의 공무원으로 임명된 자격이니까. 그다음에 중국의 장개석 총통 부인 송미령 여사의 경우에는 1943년 카이로에서 이른바 삼거두 카이로 회담이 있었거든요. 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총통. 네. 그런데 그 보도 사진에 보면 세 사람이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한 줄 의자 하나가 더 넣어가 네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 네. 이게 보도 사진을 나가. 근데 그 자리에 송미령 여사가 장개석 총통의 그냥 부인이라고 한다면 그거 절대로 못 앉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거기는 그때 루즈벨트나 처칠도 부인을 동반한 자리도 아니니까. 네. 근데 그거 왜 나왔느냐? 송미령 여사가 중화민국 외교 고문이야. 중화민국 외교 고문. 그 자격으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민국 외교부의 고문이 아니라 한 등급 높여서 중화민국 외교 고문. 누가 임명했느냐? 총통이 임명했지. 총통이. 그러니까 그 회담에 중화민국 외교 고문의 자격으로 갔다. 네. 그리고 그 전후에 미 상원 하원 합동위원회에서 송미령 여사가 연설을 했어. 그 연설이 아주 유명해. 네. 어릴 때부터 미국 가고 미국서 대학 나오고 그래가 막 영어가 굉장히 유창해. 그 탭 요즘도 그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게 어떤 자격이냐? 중화민국의 외교 고문 송미령 이렇게 소개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지금 김정숙 여사가 거기에 초청도 안 받았는데 억지로 끼어들어 가지고 그게 무슨 자격으로 갔으며 왜 이런 국고를 낭비하느냐? 여기까지 내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고약한 짓을 했네 이 사람들. 고약한 짓이. 아 고약한 짓을 하고 반성 기미도 없고 그걸 대통령이 회고록에 또 자화자찬을 하고 회고록에 독자 외교라고 하죠. 독자 외교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야 국격.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게 해외 토픽으로 다 나가거든. 이게. 네. 이 대한민국이 G7 국가에 등극한 나라인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김정숙도 김정숙이지만요. 이거는 이제 뭐 특권 남용, 국고 횡령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문재인 자신은 더 엄청난 짓을 그 회고록에 썼습니다. 김정은과의 그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트럼프하고 회담 때 뒷얘기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영 이 국가 원수로서는 상상도 못할 내용을 거기다 회고록에 썼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회고록에 나 회고록 보지 않았어요. 보도된 바에 의하면 보도 나온 거냐? 그 이제 김정은을 만났을 때 하노이에서 2차 트럼프와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트럼프 백악관의 보좌진들의 회방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라고 말하더라. 네. 이게 막 회고록에 들어있는데 그게 판문점 그 다리 거리 네. 이게 도보다리. 도보다리 네. 거기서 USB 전달한 것은 그 회고록에 아마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핵 문제에 관한 한은 이게 완전히 이 문 대통령이 그 회고록에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전히. 근데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놓지 않아요. 미국하고 타협했다. 과거에 미국하고 타협하고 국제사회하고도 약속한 거 계속 안 지켜왔어요. 네. 그래서 놓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시간대별로 고찰해 보면 91년에 남북한 기본 합의서가 조약대가 네. 이게 일종의 조약입니다. 남북한 실질적 조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이 불법 정권이라고 인정하지만 일단 당사자끼리 그런 서명을 했으니까 예. 총리끼리 그래서 남북한 기본 합의서를 서명했고 그거가 곁들여
비핵화 선언을 했어. 네. 그 일종의 조약이야. 비핵화 선언 내용이 이 남북 공히 핵 물질의 생산, 보유, 사용을 안 한다. 네. 그리고 북한이 NPT에 복귀했어. 네. 핵 확산 금지 조약. 그 요거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서 94년 8월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의 이 정상회담이 약속됐거든. 네. 카터가 주선을 해가 카터 전 대통령이. 그런데 7월 말에 김일성이가 세상 떠나는 바람에 그게 무산됐거든. 네. 그리고 어찌 됐느냐? 지속적으로 김정일 체제에서 핵 개발에 매진해 왔다. 네. 그래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이 하고 만나가 6.15 선언인가 뭐 네. 아주 뭐 그럴듯한 거 발표를 했는데 그때 서울에 돌아와갖고 기자들에게 북한은 핵을 생산할 첫째 의지가 없다. 그다음에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국민들에게. 이 국민들 잘 기억 못하고 있어요. 그 거짓말 한 거죠. 근데 그 뒤로 물밑으로 계속 그게 이제 4억 5천만 불 송북 사건 그거 대북 곁들여 송북, 있죠. 거기다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 거 아니냐? 전용됐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정리됐죠.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와서 미국이나 여러 정보기관에서 북한이 이제 핵을 보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설사 북한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거치면서 핵을 고도화해갖고 오늘 김정은의 시대와 완전히 완성했습니다. 협박하기 시작했다. 아주 고도화됐다. 네. 그러니까 이런 김정은 체제라고 하는 게 3대 황제 세습 체제인데 그 근간이 핵무기거든. 네. 그거를 미국이 울타리 싸듯이 아유 너희들은 완전히 보호해 주겠다 하더라도 그걸 함부로 포기 못 해요. 네. 더 이상 개발 안 하겠다든지 뭐 그런 정도는 할지 몰라도 그런데 이거를 김정은이 말만 듣고 이게 이 핵 협상을 미국이 방해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주체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고록이 진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허구에 찬 회고록이다. 뭐 그렇게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한 게 김정은은 비핵화가 있었는데 그 기사에 나오면 그렇게 나옵니다. 김정은은 비핵화가 있었는데 미국의 방해 때문에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김정은은 핵을 사용하려고 핵을 만든 게 아니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문재인이 회고록에 또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핵은 김정은 대변인 아니에요? 핵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핵 보유 국가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보유한 나라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네. 북한이거든. 네. 이게 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칼집에 이게 들어 있어야지 뽑으면 자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까고 협박하는 거지. 이게. 네. 우선 첫째 주민 통제. 최근에 그 정보기관에서 그 나온 정보에 의하면 이게 이제 식량난에다가 이게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와 각 나라, 우리나라도 북한 제재하고 있어요. 네. 그 제재에 걸려가지고 외화 수입이 줄어드니까 김정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대로 외화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노동당 간부나 군 간부에 대해서 이른바 호화 사치품을 공급을 해왔다 이거죠. 네. 외제차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이 꼬냑, 몽브랑 반년필에 이르기까지 예. 그 다음에 뭐 치즈 먹는 것도 치즈니 그 다음에 흑해에서 나오는 상어알이라든지 이런 거 이말 영어로 말하면 럭셔리한 물품을 제공했는데 그 일체 제공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처형과 집단 수용소에 보내는 건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김정은 체제에서. 그러니까 통제 방법은 유일하게 핵을 끌어안고 이걸 가지고 주민을 위협하고 첫째로. 예. 그다음에 남한을 압박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뭔가를 이게 크게 노림수로 이걸 노리고 있다. 네. 이제 이런
지경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시대 5년은 북한의 핵을 고도화하는 것을 방관 또는 도움을 준 시대다. 도와준 거죠. 도움을 준 시대다. 네. 그래도 그 회고록에서 그런 식으로 빠지듯한 얘기를 했다. 그다음에 USB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면 그 도보달에서 건네는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 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하는 거? 그 그거를- 회고록에 써야죠. 그러니까 진짜 회고록이라면. 일단 이제 저걸 국가라고 인정한다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일반론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비밀을 지킬 것을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비밀 그 안에 뭐가 들은지 상당한 비공개된 정보를 전달했다 하는 것이 알려진 이상 대통령으로서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이 얘기 안 하면 수사해야 돼, 수사. 특검 수사를 해야 돼.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화면에 안 잡혔다 하면 모르겠는데 화면에 잡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국민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 꼭 그렇게까지 해서 김정은한테 뭐를 알려고 했느냐. 그건 지금 공개를 해야지요. 공개를 해야지. 이걸 왜 근데 그거를 이제 판사 3명이 봤답니다. 그 USB 공개 청구가 들어갔어요. USB 내용이 뭔가 공개하라. 그래서 판사 3명이 보고 판사가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국가 기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인한테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판사 3명은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다음에 국가 기밀이라고 인정한 거면 국가 기밀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의 적국인 북한에 수계한테 남겨준 거는 이거 이적죄 이렇게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국가 기밀이 뭔지 그 안에 담긴 거 본인이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 그 공개를 안 할 정도의 기밀을 건네다 하면 그 자체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상당한 국가 기밀이니까 내가 공개를 못 한다. 그건 재판부가 우리 인정했습니다. 국민도 재판부. 모르는 국가 기밀을 준 그 행위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이적죄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죄? 이적죄죠. 처벌 대상이 되지 하건. 이적죄죠. 예. 이적죄 처벌 대상입니다. 하여튼 이거 뭐 특검을 해야 돼요. 이런 건 다. USB 내용도 왜 판사 3명만 보고 국가기밀이라고. 국가기밀이라는 자체가 이적죄이죠. 국가기밀을 왜 남겼어? 그렇게 되는 공개하지 못할 내용 그게 예. 국가 기밀이다. 그럼 국가 기밀을 우리는 모르고 북한만 알면 되느냐? 안 그렇잖아요. 되죠. 논리가 네. 그렇죠. 예. 예. 이적죄 처벌까지 가능하답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